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이 바로 기동은 증인에 대한 증인 저희가 질문드리고 질의가 있는데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허가하지 않은 자가 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지선 팀장이라는 이 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고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그 얘기들을 들어보고 이제는 저희가 필요하면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한번 강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아시다시피 소회의실에는 우리 여당 위원들이 주로 회의를 하고 또 대부분은 보좌 직원들이 허용된 분들만 이게 수시로 들락거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증인 참고인이나 동행자는 대기실이 별도로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에 올 엄두를 못 낼 텐데 이분은 이 동행인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서 저는 계속 옆에 있었는데도 타 의원실의 보좌 직원으로 생각을 했지 이분이 외부인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이분이 들어와서 거기에 너무나 태연하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그러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행정실 차원에서 출입에 대한 제한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조치,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조치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기동원 증인에게 좀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원 증인? 네. 앞에 좀 나와주시고요. 오늘 그 동행했다는 그분은 증인하고는 어떤 관계신가요? 네. 저희 회사 직원이고 저희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예전에 기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저쪽 소회의실이 기자분들이 대기하던 공간이었어 갖고 거기 대기를 해서 좀 착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을 지켜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요. 그분이 기자셨던 적이 언제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대략 한 3년 전 정도로 3년 전 정도. 네,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정도에 혹시 기자분들이 소회의실을 사용했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죄송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삼선이에요. 9년째인데.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에 기자였던 걸로 알고 16년? 있습니다. 네. 제가 2016년부터 국회의원이었는데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아니, 목지인이 그랬대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자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실이 별도로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혼자, 그러면 다른 증인하고 참고인은 다 대기실에 있는데 자기 혼자 저기 앉아있고, 그걸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꼈답니까? 일단 허락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직원한테는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강선우 원장님. 저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만약에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면 저기 소회의실에서 김매 간사님이랑 저도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 본인이 즉각 이석을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증인 참고인에 대한 회의실 대기실에 대한 안내가 이미 이루어졌고 다른 증인 참고인들은 다 그 장소에 대기하는데 본인 혼자만 여기 와 있고 그리고 대화가 사적인 대화를 포함해서 공개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될 만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자리에 있고 그것을 단순히 과거 2016년에 본인의 기억에 따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뭐 한지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곧
증인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을 할 건데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리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대기실에 같이 있었을 때는 자리가 없어서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임의로 갔었던 것 같고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듣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지금 하시는 얘기도 다 위증죄가 나중에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명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분하고 뭐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이곳에 있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이후에 뭔가 본인이 들었다는 내용을 공유하거나 한 적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내용에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질의에 관한 내용 말고는요? 다른 내용은 저도 따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한재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거기 계시면 됩니다. 의료 공백 사택에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을 말하고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입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언행들이 기동훈 증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메디스태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이 의사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나고 있죠.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멸시, 폭력적 행위, 사회적 따돌림, 집단적 괴롭힘, 그 중심에는 메디스태프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의 증오와 적대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이 되었죠.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롱, 모욕, 멸시, 폭력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운영진인 기동훈 증인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범죄 행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동훈 증인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동하신 분을 저희 소회의실로 모셨어요. 메디스태프는 원래 의사들이 의학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의학적인 견해를 나누는 긍정적으로 발전했어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의료 공백 장기화 과정에서 혐오와 적대, 증오의 확산, 그런 플랫폼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메디스태프는 상당한 보안성을 자랑하죠. 우선 의사면허 번호를 입력하고 운영진이 인증을 해야 회원가입이 됩니다. 화면 캡처 역시 불가능하고 각 게시물에 대한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워터마크처럼 찍혀서 다른 카메라로 그 화면을 찍어도 어떤 회원이 화면을 찍었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놨죠. 게시글을 누가 찍어 언론에 제보했는지 전화번호가 다 찍히기 때문에 제보한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특정되면 강제 탈퇴가 되죠. 또 게시물 작성 후 24시간 이후에는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게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 조치해놨습니다.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작성자 정보가 삭제된 시간이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죠. 거기에 더해 플랫폼의 보안 부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까지 버젓이 올라옵니다. 사회적 따돌림, 집단적 괴롭힘을 용인하고 있고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행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하셨죠? 원래 목표가 이런 거였습니까? 저희 회사는 처음 시작할 yes, 때부터 no로만 답하세요. 예, 어. 아니요로만 답하면 됩니다. 네,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로 지금 발전했죠. 그런 의도와 달리 발전했죠. 마치 방 안에 사람을 가두고 고문하면서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방음 장치를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외부인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그런 거와 뭐가 다릅니까? 현재 메디스태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행위들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명백한 폭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인의 태도를 보면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회의실에 본인이 대동한 사람을 들여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에서는 한 번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게 자랑일 수는 없죠.
오히려 당당하게 대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는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은 지난 11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플랫폼 원칙에 맞춰 이용자 정지, 게시글 삭제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원칙이 범죄 옹호입니까? 그럼 언론에 보도되어 큰 논란이 되었던 참의사 리스트, 감사한 의사 리스트, 아카이브 블랙리스트 최초 게시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답하세요. 이 부분은 수사 중이라 형사소송법에서 그렇죠. 얘기하실 수가 없겠죠. 부끄럽습니다. 같은 의사로서요. 메디스텝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기동훈 증인은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묵인하고 우리 사회의 증오 확산에 열심히 기여했죠. 메디스텝은 회원 가입 시 의사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거쳐서 회원 가입이 됩니다. 기관 인증을 통해서 의사 면허의 진위를 파악하는 거죠. 근데 아세요? 보통 그런 기관 인증에서 의사 면허를 확인할 때는 목적이 보통 의료기관 또는 대출 업무 제공할 때지 이런 범죄 플랫폼에서 그것을 활용하라고 제공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지금 메디스텝이라는 플랫폼에서 자행하고 있는 집단적 괴롭힘, 사회적 따돌림은 명백한 폭력이고 범죄고 그거를 방임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현정에서 복귀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의료진은 큰 압박감과 공포를 느끼고 심지어 확인되지도 않은 개인사와 허위사실까지 유포되는데 지금 메디스텝은 뭐라고 있죠? 보안을 강화하고 있죠. 증인 메디스텝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따돌림과 집단적 괴롭힘 방임하는 것은 범죄 아닙니까? 맞냐 아니냐로만 답하세요. Yes or no. 네, 지금 범죄로 인식돼서 지금 경찰에서 법집행경에 수사 중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가 저에게 연락 와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된 겁니다. 제보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제가 이걸 미리 몰랐을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메디스텝 글을 올린 사람들이 결코 대부분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동원 증인에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화 생활의 발견 대사 중에서 아주 딱 맞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피해신고센터 이거 잘 운영해야 됩니다. 여야의장 협의체 하려면 전공의 학생들 보호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목소리를 음지에서 내는 게 아니라 양지에서 낼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렇게 제도 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적으로 전공의 피해신고센터 하면 안 됩니다. 문제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의뢰하고 예. 이런 메디스텝 같은 곳이 방임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행정 조치도 엄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잠깐만 네. 증인은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좌석에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메디스태프의 대표하고 동원한 그 팀장이 저희 의원 소회의실에 네, 들어와서 네. 침입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는 여야 의원 모두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국회법에 따라서 좀 더 이분이 그 당시에 녹취도 했는지 핸드폰 조사라든지 저는 모든 부분에 의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행정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그런 것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지아 의원님 마이크가 안 돼요. 행정실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고 계시는 동안 굳이 기동원 증인이나 그 동반인이 댁으로 다시 복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백혜련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저희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더라도 특별한 강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어쨌든 이 기동인 증인이 증인으로 지금 선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증인으로서 당시의 상황 와서부터 어떻게 해서 헤어지고 가고 이런 것들을요
좀 증인으로서 질문을 해서 우리가 증언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준비를 조금 하라고 하고요. 그동안은 기동훈 증인님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위증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 좀 해놓겠습니다. 참 발언대로 좀 따로따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 3, 40분 정도 될 텐데 서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미애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선 증인에게 질의합니다. 단문은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몇 시경에 국회에 도착했나요? 저는 2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2시경. 예. 국회에 온 이유는 뭔가요? 저희 대표님 증인 참석과 관련해서 증인 기동훈을 말합니까? 네네. 예. 네, 동행으로 왔습니다. 기동훈 증인 동행. 예. 소회의실에 몇 시경 들어왔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시 이후 2시 반 사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시에서 2시 반 사이 얼마 정도 머물렀다가 나갔나요?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계속 머물지는 않았고요. 아니 왔다 갔다 했어도 네. 주로 소회의실에 들락거렸다는 표현인데 그게 맞나요? 4시 했을 때 저희 대표님 정회 때까지 그러면은 머물러 있었네요. 들락날락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정회까지. 소회의실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 직원만 국회법상 허용된 출입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제가 사실 그 사실을 놓쳐서 무리를 아니 그걸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왜 몰라요? 제가 이전에 기자 활동을 했을 때에는 소회의실 기자들이 쓸 수 있게끔 지금 그러면 기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기자였나요? 소속한 신문사까지. 네, 16, 17년도에 의사신문이라는 그 전문지 매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소회의실에 출입이 허용됐다는 겁니까? 네, 그때는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었고 기자들이 취재가 허용될 때는 기자들이 프레스 이 신분증 유사한 것을 착용을 하죠. 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보좌관 분들도 다 섞여서 아니 그때는 외부- 그랬다는 거고 네. 16, 17년이고 네, 지금은 기자 신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메디스태프의 직원입니까? 네, 언제부터 고용된 직원인가요? 2022년 말부터 고용되어 있습니다. 22년 말부터. 그러면 소회의실은 의원이나 보좌 직원만 출입을 허용된 것은 알고는 있죠. 사실 이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럼 몰랐으면은 오늘 증인의 동행인으로 왔으면 대기실에 머물러 달라는 요구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거기까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기실에 머물러 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도 소회의실에 일반인이 출입이 되던가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한 걸 떠나서 그러면 기동훈 증인도 같이 소회의실에 오지 그랬어요. 왜 증인만 왔어요? 대표님은 행정실에 계셨었어요. 증인은 행정실에 있어야 되고 증인과 동행한 사람은 소회의실에 와야 되고 그게 맞나요? 그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행정실에 자리가 없어서 네 그쪽으로 그 소회의실 자리를 저는 증인이 사실 누군지 모르고 보좌 직원인 줄 알았어요. 한참 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를 봤죠. 네 의원님을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의원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국회의원이나 보좌 직원은 증인 왜 제3자가 있는 것 같던가요? 사실 거기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보좌 직원이나 대화하는 걸 증인이 다 들었잖아요. 듣지는 못했고 사실 저는 저의 업무적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죄송합니다. 듣고 있으면서 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나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못했나요?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러면 그 생각을 못했나요? 그때는 제가 분위기를 제 주변을 집중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럼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저 업무 이메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거 있나요? 아니, 녹취나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한 거 있습니까?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내용을 제보하지 않았고 그 대표님과는 뭐 다른 계약서 관련 뭐 채용 관련 얘기만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허용되지 않은 곳에 무단 침입했기 때문에 건설물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분? 예, 백혜련 의원님. 네. 증인, 네. 지금 그 메디스태프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지금 부서는 전략기획팀이고 마케팅 업무와 투자 관련 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일이 뭐 대관 업무 쪽이 아니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왜 오늘 그 기동훈 대표 수행으로 왔어요? 저희가 스타트업이라 사실 대관 업무를 하는 분이 따로 있지는 않고 제가 관련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행해서 왔습니다. 지금 보통 기자 출신이 대관 업무도 보통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제 주 업무는 사실은 아니고. 아니에요? 네네. 네. 지금 있었던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증인 한 2시경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그 기동훈 증인 들어오고 어디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희 본관 로비에서 1층에서 만나서 올라왔습니다. 만나가지고 네. 먼저 행정실로 두 사람이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정확하게 타임 루트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실로 간 다음에. 예. 행정실로 간 다음에 좌석이 없어서 저는 소회실에 들어가서 짐을 놔뒀습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 증인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몇 명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명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사실 의원님 얼굴을 잘 몰라서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은데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회의원은 없고 그러면 보좌 직원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보좌 직원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2시 15분 그 의원들이 거의 있을 시간인데 그러면 그 계속 업무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데 업무적인 일 채용에 관련된 일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저희 앱 광고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동훈 증인하고는 메일 교환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대표님이랑 그 이메일은 하진 않았고요.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하고는 연락한 거 전혀 없다? 대표님이랑 언제 증인 들어가시냐 정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러면 네 좋아요. 그 기동훈 증인 네. 아까 전에 네. 얘기를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수진 증인하고 이지선 증인하고 요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업무적인 문제로는 연락했다 분명히 그렇게 증언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적인 일 뭘로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지선 증인은 업무적인 일은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방금 들었죠? 어제 밖에서 얘기했을 때는 어제 저희가 제 회사 직원 면접을 봤는데 그분에 대해서 채용을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전히 두 사람이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이지선 증인한테 내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의원님. 채용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채용 문제 맞고 저는 다만 제가 이메일링을 한 대상이 클라이언트였다고 했지 대표님과 이메일링을 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채용 문제에 대해서 대표하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뭘- 정해 시간에 만났을 때 구두로 채용에 관련해서 그분이 오시기로 했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기동훈 증인은 서로 업무적인 걸로는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지선 증인은 그런 적은 없다는 거고 뭐예요? 저기 일단 저는 채용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업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적인 일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주고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본인은 정해 시간. 그러니까 만나서는 채용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저희 이제 그 이번 저희 국감 증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회사 업무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업무에 대해 그 국감 증인 뭐 내용이라든가 뭐 질의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채용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메일이라든지 그 문자라든지 이걸로는 주고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말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두 사람이 지금 제가 만약에 뭐 불순한 의도로 저희 직원분을 저쪽 소회의실에 넣었다고 한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저런 눈에 띄는 옷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히고 안에 넣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증인한테 혹시 지금 핸드폰 문자라든지 SNS 거를 본인 동의하에 조금 같이 공유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이지선 증인부터 공유할 용의 있으세요? 대표님과 나눈 문자 말씀하시는 거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증인은요? 네, 잠시. 이동훈 증인은? 네, 저도 카카오톡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네. 네, 문자 카카오톡 보내주세요. 행정실에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증언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볼까요? 지금 좀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행정실에서 예, 가셔서 보실 테니까 거기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몇 가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다른 분 여쭤보실 게 있을까요? 없죠? 이지선 증인, 네. 아까 이제 대관 업무는 주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국회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도 일부는 하십니까? 국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대관 업무를 할 이유가 사실 없기 때문에 안 하십니까? 네. 아예 안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의원님들 얼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16년도 이 무렵에는 소회의실에 기자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때는 그러면 기자들도 있었고 의원들도 있었고 보좌관들도 있었고 이렇게 막 혼재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기억이 잘못됐나 싶어서 저희 기자 선배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위원장님 허락하에 기자들이 소회의실을 쓸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좀 더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실 이제 기자분들은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렇게 의원도 있고 기자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2016년, 17년에? 그 당시에는 어떤 의원님들이 네. 의원님의 뭐 치킨도 사주시고 그랬던 걸로 그랬어요? 기억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기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에 따르면 네. 2016년, 17년 기자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지금은 기자가 아닌데 소회의실에 가서 있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고 다만 그때는 또 방문객도 출입이 가능한 걸로 특히 국감 시즌에는 기억을 해서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자였을 때의 경험에 따라서 소회의실을 썼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현재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도 의구심이 들지만 그 말에 따른다 하더라도 현재 기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기자라면 뭐 취재 목적이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에 주기적 정기적으로 출입을 하면서 하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기자도 아니고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국회와의 어떤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는 분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을 기자 때 썼었던 기억을 가지고 출입했다. 네,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자분들도 계시고 다른 이제 방문하시는 객들도 다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때 당시만을 생각해서 쉽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서영 선생님. 제 기억에도 이제 2016년 20대죠. 20대 때는 전문직 기자들이 소회실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회실에 의원들도 같이 있었나요? 그때는 사실 기자들이 너무 이제 인원이 많아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이게 그 소회실이 있고 위원장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소회실은 여당 의원님들이 쓰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사용을 하고 보좌진들도 같이 사용했나 이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사용하셨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은 납니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이 확실해서 그 기억에 의존했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그 기억에 의존하셨을 거라면 본인 신분이 현재도 기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기자가 쓸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난 기자고 그러니까 난 쓸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때는 기자여서 쓸 수 있었는데 난 지금 기자가 아니지만 그때 기자여서 썼었던 기억을 기준으로 난 거기 가서 있을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때 제가 기자여서 그랬다기보다는 기자분들이랑 외부 저처럼 이제 방문객 신분도 왔다 갔다 하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럴 거라 생각해서 이제는 또 기자가 아니라 일반인도 썼었다 그때는. 아니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이? 예. 증인, 네. 지금 이 기동훈 증인이 무슨 일로 국회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는지는 알고 있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희 메디스태프라는 플랫폼 때문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그 대답이 더 진짜 믿기가 너무 어려운 대답이에요. 이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의원님, 너무나 엄청난 일일 텐데 그거를 모르고 나왔단 얘기예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질의 준비를 했지만 정확히 의원님들이 어떤 이유로 저희를 부르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기 어렵지만 어쨌든 신청 의원이 한지아 의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지아 의원 얼굴은 알고 있었죠? 사실은 네. 알고 있었죠?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했는데 한지아 의원 저는 당연히 그 검색이라도 해봤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검색은 해보았습니다. 네, 그 한지아 의원 오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있을 때.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자, 김미애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증인의 네. 진술을 들을수록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냥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숨기는 것 같아. 숨기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지아 의원이 수석 대변인도 하고 네. 또 대표랑 같이 국회에 동행으로 오면서 왜 오는지를 모른다. 그럼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니 저희가 증인 채택되셨을 때 그 이후에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 관련만 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이 어떤 질의를 할지 몰랐다는 말씀이었고 그 질의 내용을 추측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요, 보통. 네, 준비를 그다음에 했습니다. 기자를 하셨다면서요. 그럼 네. 그거는 상식일 것 같은데 기자를 굳이 안 해도
네. 그리고 국회에서 메디 스태프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이 의대생들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네,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메디 스태프는 상당한 보안성을 유지해서 의사 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운영자가 인정해야 되고 화면 캡처도 못하고 각 게시물의 핸드폰 번호 워터마크가 찍혀서 촬영해도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특정되면 강퇴당하고 24시간 후 게시글을 자동 삭제한다. 저도 오늘 이거 알았는데 이 정도로 보안성을 완벽히 갖추고 있으면서 어떻게 증인으로 오면서 국회에는 마음대로 출입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한지아 의원이 증인 신문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할지 염탐하러 들어왔다는 거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증인 같으면 의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의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가 염탐하러 들어갔다면 이 색깔 자켓은 입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진짜로. 모르도 저는 정말 저는 보좌 결백합니다. 직원인지 알았다니까요. 아무런 의심을 안 했어요. 그 색깔과 상관이 없죠. 뭐 네. 아니, 그거랑 상관이 네, 없죠. 죄송합니다. 하여간 오늘 녹음도 한 게 없고 메모한 것도 없고 여기서 들었던 내용을 뭐 들은 거 기억은 나는 거 있어요? 우선은 저는 이제 기억은 나지 않고요. 의원님들끼리 무슨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어차피 옆에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구조라고 그 방송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전 방송에 집중하거나 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에 증인이 그런 우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문까지 하는 거예요. 네. 네. 잠깐만요. 이지선 증인님 아까 질문에 대비해서 준비는 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자료요? 네. 네, 대비한 자료. 주실 수 있죠? 저희 회사 증인 답변 질의 자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네. 네. 주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요거 끝나자마자 좀 제출해 주시고 서명욱 의원님. 네, 우리 이지선 증인. 네, 메디스펠의 증인 직원이 몇 명 계시죠? 저희 15명 정도 있습니다. 예, 15명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우리 이지선 증인이 동행인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이 업무를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왜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개발자 위주고 다른 팀은 컨벤션 팀밖에 없고 본인이 기자를 했다면 국회 출입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보통 대표님이랑 클라이언트 만날 때도 제가 가장 많이 동행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 소회실에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4시 반 정도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2시간 반을 머물렀어요. 본인은 거기에서 본인의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보좌관이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대표님하고 채용 관련 얘기를 했다 그랬거든요. 아까 그랬죠, 분명히. 아니 정해 시간에 만나서 아니요. 아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 물었더니 본인 업무에 집중하느라고 못 들었다. 본인 네. 업무 뭘 했냐 했더니 대표님하고 채용 관련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니 이메일링 했다고 말씀드렸고 정해 네. 시간에 대표님을 만나서 채용 관련 얘기를 했다고. 이메일은 누구랑 한 거죠? 이메일 하진 않고 확인을 했습니다. 방금 이메일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초안을 작성. 아니 본인이 지금 방금 제가 이메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그러면? 아니 그건 필요 없고요. 네.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느라고 우리 대화를 못 들었다고 했어요. 네. 분명히. 그래서 무슨 업무냐 그랬더니 대표님하고 채용 관련 일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죠? 그 얘기는 정해 시간에 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다만 얘기했을 대표님이랑 때는 그거 얘기는 하진 아니었어요. 않았고 자, 오케이. 채용 관련자랑 네네,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핸드폰 기종은 뭐죠? 아이폰이요. 혹시 만약에 본인이 동의하신다면은 아이폰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네네. 아까 문자나 카톡 등은 확인했는데 다 보여드렸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네네. 하십니다. 네, 그건 좀 이따가 보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여기에 동행인을 올 때 네. 행정실에 대기하는 사전 안내를 못 받았다 그랬어요. 혹시 우리 행정팀에서 사전 안내 안 드렸나요? 이거는 허위 성원하고 관계됩니다. 네. 혹시 사전 안내 받으셨나요? 행정실에 머물라는 안내를 안내 못 받으셨죠? 들었다고 하는 저는 그쪽 그 602호? 네, 분명히 받으셨죠. 두 분이 같이 계셨잖아요. 네, 거기서 좌석이 없어서 저는 아니 어쨌든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동행인은 분명히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동해가지고 이쪽 소회의실 오셨죠. 자리가 없다는 핑계를 대셨는데 제가 거기에 꼭 머물러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근데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사전 안내 못 받았다 그러셨어요. 그거 네, 중요합니다. 저까지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제재가 아니라 사전 안내 못 네, 받았다고 저는 분명히 못 얘기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아니 같이 계셨는데 왜 못 받나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아마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뭐가 먼저 저한테는 들어왔어요? 따로 말씀해 뒤에 주시고 2층에서 만나서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먼저 방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니 분명히 같이 이동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담당자님께서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행정실에 꼭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그 자리 이탈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잠깐 뭐 10분, 20분도 아니고 저는 다분히 고의성이 많다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2시간 반까지 머물면서 그 자리에 정인위에는 아무도 외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다 국회의원하고 보좌관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본인이 기자 생활을 하면은 누구보다도 국회 분위기 잘 아실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셨죠? 네, 그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저도 오해하고 것으로 싶진 인한 않은데 분명히 불찰입니다. 우리 이지선 팀장님은 대표님을 모시고 오면서 본인의 국회 출입과 경력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저는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돌아왔다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런 건 없고 저는 뭐 오늘 대표님 증언하고 마무리하고 같이 회사로 복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다른 쓸데없는 말씀 그거밖에는 소리 정말 마시고.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뭐 계속 이지선 증인한테 저희가 질문할 수는 없고요. 근데 하여튼 뭐 저희들로서는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제가 기동원 증인에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아까 기동원 증인께서는 회의장에 출입하면 안 된다든지 또는 대기 장소는 행정실이라든지 이런 안내는 들으셨다고 했고요. 그죠? 네. 회의장 그 대기실에 대기하면 그렇죠. 된다고. 예, 네. 하고 그리고 스스로 나왔습니다. 이지선 증인이 의자가 없어서 소회의실로 이동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셨죠?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있겠다고 얘기 밖에 들었습니다. 나가서. 근데 의자가 없어서 소회의실에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저 나와서 이제 정회 때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정회 때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거기 있었다라고 해요. 예. 뭐 저희가 계속 지금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좀 하고 두 분 다 하여튼 저 고생하셨는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증인에 대한 오늘 신문도 있는 날이고 증인에 대한 신문 내용을 보통은 소회의실이면 여당 의원들은 소회의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실에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먼저 사전에 증인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효과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늘 연출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지선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기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회의장에 그렇게 마음대로 출입하신 적도 없고요, 그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여쭤보고 또 기록도 남기고 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럼 이것으로 예 하겠습니다. 두 분 증인 이제 귀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를 끼쳐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효율적인